자, 이제 유닛 18강을 나갈 건데 이 18강 같은 경우에 사실 수동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어법에서도 학생들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 선생님이 수동태 부분에서는 다른 건 다루지 않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꼭 다뤄준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이 18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사형식 문장 알지 얘들아?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데 이 사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어가 두 개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앞으로 빼가지고 이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목적어를 또 앞으로 빼가지고 이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똑같아. 자, 예를 들어보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습니다. 나 여기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뺄 건데 빼자. 이렇게. 그러면 이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바꿔야겠지, 당연히. 자, 그런데 이 뒤에 남아있는 이 직접 목적어 어떻게 해요? 뒤에 써주라고.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by 목적 형태 된다는 거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항상 뭔가를 이해할 때는 얘들아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 자, 그가 주었다 나에게 책을. 엄청 쉽지. 그러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얘를 나는 앞으로 뺄게요. 앞으로 빼자. I. 그러면 당연히 얘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야겠지. 시제는 과거니까 was 써야지. give, gave, given PP 형태 써야지. 그러면 I was given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뒤에 남아있는 이 두 번째 목적어는 뒤에 써주는 거라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가 뒤로 빠지면서 by him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얘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 얘들 여기다가 자 I was given 쓸래 I gave 쓸래 라고 하면 얘들이 이 gave를 고를 애들이 가끔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저번에 선생님이 주어가 있고요. 이 동사 자리에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말로 해석을 했더니 왠지 둘 다 맞는 것 같은 거야. 수동인지 능동인지 모르겠어요. 모를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 맞는 거야 하면서 주어가 동사에서 목적어를 이렇게 한다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니? 뒤에 목적어 있는데요. 능동.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야. 이게 잘못됐다고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왜? 이 give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자는 사형식의 의미란 말이야. 여기에 누구에게가 없잖니. 목적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수동이 맞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부분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명사, 가, 목적어의 형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동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 여기 직접 목적을 앞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book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빼겠지. 그리고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was given이라고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간접 목적어 뒤에 남은 것을 뒤에 쓰면 될까요? 써보자. 이렇게. 그리고 by him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뭐가 틀렸을까? 자, 원래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만 앞으로 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me는 뺄 수 있지만 book은 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얘도 목적어인데 왜 앞으로 못 빼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뭘 배냐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나니? 그러면서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서 얘 같은 경우는 to me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직접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에 왔네요. 앞으로 뺄 수 있겠네. 그치? 얘 빼주고 비동사 플러스 PP 바꿔주고 to me를 써주는 거라고요. 알겠지? 주어는 by him 써주는 거고요. 뭔 차이인지 알겠지? 여기에 지금 to me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접 목적어 앞으로 빠지는 경우는 뒤에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에다가 to나 for나 of를 붙여주라고. 요거 얘들아 지금 이해 못한 애들은 사형식 문장을 공부하고 오지 않은 학생들이야. 사형식 문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와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앞에서 공부했던 사형식 문장을 반드시 보고 와. 자,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봤습니다.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문법 문제가 나오는지 학생들이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여기에 He bought me a book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얘는 그대로 그가 사줬다 나에게 책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나를 썼어. I 썼어. 얘 비동사 플러스 BP로 바꿨어. 뒤에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 뒤에 써줬어.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 by 목적격으로 뒤에 써준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장 틀렸다? 왜 그럴까? 해석을 해봐, 얘들아. 해석을 하면 나는 사졌다. 책을 그에 의해서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문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야. 해석 자체가 이상하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직접 목적어만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당연히 얘를 직접 목적어를 이 주어 자리에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위치를 바꾸는 거고 이때는 뭐야? 그렇지. for를 써주는 것도 다 알겠지? 자, 그러면 바꿔볼까? 책을 앞으로 뺐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기 간접 목적어에 for를 붙여가지고 for me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를 뒤로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지? 이게 맞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봐봐. 자, for 간접 목적어 형태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었잖니? 기억나지 얘들아?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했을 때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간접 목적어를 또 빼면서 to 간접 목적어, for 간접 목적어 또는 of 간접 목적어 해가지고 동사들 종류에 따라서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of를 쓰는 애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때 주로 for를 쓰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얘들은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보낼 수 있어요. 알겠지? 이 by 같은 경우에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은 의미가 어색해서 쓰지 않아요.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지 않아요. 라는 걸 알아두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동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M, B, C, G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 다른 것은 잘 나오질 않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자, 봐볼까?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남아있는데, 이 명사가 얘가 사형식 동사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럼 이제 해석할 때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보여졌다. 다큐멘터리를 펭귄에 대해서 학교에서 라고 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었어. 근데 해석이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는 보여줬다 다큐멘터리를. 그렇지. 그래서 사형식 동사인 경우에 얘가 수동태 형태를 취하면 앞에 있는 주어를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면 되게 부드러워. 알겠지? 우리에게 보여줬다 다큐멘터리가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가 보여줬다 다큐멘터리를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보여줬다 다큐멘터리가 이게 더 부드럽다고. 그래서 해석을 좀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좀 하자. 얘 같은 경우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경우야. 이런 경우는 해석이 되게 부드러워. 결혼식 정장이 만들어졌다. 엄청 부드럽지? 이 for를 그대로 무엇을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은 신랑을 위해서.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 넘어와가지고 한번 해석 연습해보자. 이 같은 경우에 주어가 보이고요.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이게 동사인 줄 알겠지? 동사가 수동인데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보이는데요. 목적어입니까? 목적어는 목적어야. 하지만 send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사형식 동사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그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셈이 되겠지. 이런 경우에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빠졌을 때 해석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주어에게 이게 더 부드럽다고. 너에게 보내질 거야. 이메일이 무엇을 가진? 하나의 파일을 가진.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해석 같은 경우는 당신은 그치? 파일 하나가 첨부된 하나의 파일을 가진 이메일을 보내질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말로 부드러운 거야. 하지만 이 영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에다가 누구에게 이게 더 부드럽다고. 너에게 보내질 거예요. 이메일이 하나의 파일을 가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부드러워. 2번 같은 경우에 여기 주어 보이고요.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인데요. 수동이거든요. 하지만 뒤에 목적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얘는 이 동사에
그렇지. 직접 목적어다. 왜요? offer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빠졌단 말이야. 이 말은 누구에게가 앞으로 빠졌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을 앞으로 뺐기 때문에 누구에게라고 해석하는 게 부드럽다고요. 나의 딸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요. 뭐에 의해서? 대학에 의해서.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도 원래 이 pay라고 하는 것이 지불하다 뜻이야. 누구에게 무엇을 지불하다. 근데 주어 나와 있고요. 비동사의 pp인데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ing가 뭐지? 그렇지. 얘는 현재 진행 시제야.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 이제는 동사 같은 경우에 시제하고 태를 동시에 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시제는요 현재 진행 시제고요. 태는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입니다. 그러면요 지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해야지. 지불하다 반대 지불받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에게 지불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당 $10씩 이라고 하고 어디서요? 나의 아르바이트에서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나에게 시간당 $10가 주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자, 4번에 그들은 애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자체가 will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겠지? 그래서 뭐뭐 할 것입니다. 결국 will be. 미래 시제구나.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인데요. 미래 수동이구나. 그래서 똑같이 이 tell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렇게. 그럼 뒤에 무엇을은 보이는데 누구에게가 안 보이지? 누구에게가 앞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뭐를 말할 건데? 그렇지. 정보를 뭐에 의해서? 제리에 의해서. 자, 그들에게 말하여질 겁니다. 정보가 제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주어 한 박스의 초콜릿 얘가 지금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시제가 뭐야? have 플러스 pp. 태는 뭐죠?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고요. 태가 수동이지. 결국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라면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거 되어왔다 라고 해서 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초콜릿 한 상자가 얘가 주어겠지.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치? 나를 위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보이프렌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자, 이제 영작 한번 해보자. 영작 똑같이 뭘 찾으라 그랬지? 그렇지. 주어, 동사. 얘는 누가 주어지? 야구, 공, 이. 얘가 주어지. 동사가 뭐죠? 던져졌다. 얘가 동사지. 자, 누구에게겠지? 나에게. 그 다음에 내 아들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내 아들에 의해서 여기 붙어있지. 그럼 뭘 찾으면 되겠어? 야구, 공이 있으니까 던져졌다 내게. 이라면 되는 거야. 던져졌다니까 수동태네요. 비동사 플러스 pp. 자, 비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던져졌으니까 과거네요. 그래서 야구, 공이 was. 던져졌다. 얘의 pp 형태가 뭐지? thrown.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게 to me. 이런 식으로. 7번에 나는 주어네요. 동사는 배웠다. 이 동사네요. 무엇을 정직과 근면을 얘 목적어네요. 누구에 의해서요? 부모님에 의해서요. 라고 했어.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얘 teach는 가르치다인데 왜 갑자기 배우다가 나왔지? 라는 것이 이상하구나 라고 느껴야 돼. 이건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영어적으로는요. 가르치다 반대가 배우다인데 얘가 가르치다가 능동이라면 목적어 입장에서는 배웠다겠구나. 얘를 캐치해야 했지. 그래서 얘도 비동사 플러스 pp가 동사로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또 하나 알려줄게. teach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사형식 동사여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그런데 이 간접 목적어 앞으로 빠지면서 이 간접 목적어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를? 얘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바꾸더라도 뒤에 이런 식으로 목적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영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비동사 플러스 pp를 완성해보자. 자, 과거기 때문에 I was겠네. 그 다음에 얘의 pp 형태를 써줘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인 정직과 근면을 뒤에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지. 8번에 여러 메시지가 얘 주어인데요. 남겨졌습니다. 동사인데요. 나에게 남아있고 내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럼 내 친구들에 의해서가 뒤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leave라고 하는 것이 뭐지? 남겨두다야. 그런데 메시지가 남겨졌다야. 수동이구나 라는 걸 파악했어야지.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야지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have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have pp 형태를 쓰나 보다 알아도. 그래서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취할 건데, 수동태가 있다 보니까 have been pp 형태를 취한다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이렇게 주어에 맞춰 가지고 have 써주고요. have pp니까 been 써주고요. pp 형태 left 써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4개 남아있지. for me. 이거. 자, 9번에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채소 스튜가 요리사에 의해서 요리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어가 뭐지? 그렇지. 채소 스튜가 얘가 주어지. 동사 뭐지? 요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리사에 의해서는 여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빼고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라고 하는 것을 뒤에 써주면 되겠지. 일단 주어 동사를 완료해보자. 자, 요리하다 쿡인데, 근데 요리 될 거래요. 얘도 수동이구나. 비동사 플러스 pp 써야지. 하지만 요리 될 것이래요. 얘는 미래시구나. 그러면 will be pp 써야지. 이렇게. 그래서 요리 될 것입니다. will be cooked 라고 쓰면 되겠지. 누구를 위해서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요 라고 해가지고 for 써주고 채식주의자 얘를 뒤에다 써주면 되겠지. 얘도 원래 문장이 뭔지 알겠지? 결국 얘가 원래 주어였어. 셰프가 요리를 할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지. 채식주의자들에게 무엇을? 채소 슈트를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직접 목적을 앞으로 보내면서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쓰는 경우인 거야.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채식주의자를 위해서 라고 나왔기 때문에 for 목적격이라고 쓰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10번에 학생들은 얘 주어네요. 수업을 받는 중이래요. 얘 동사래요. 한국사에 관한 해가지고 여기 뒤에 붙어 있어. 그러면 뭐만 완성하면 될까? 수업을 받는 중이다 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 동사가 뭐 나왔지? 기부야. 기부는 주다인데? 주다? 근데 받다? 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말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뭔가를 주다 하면은 B 입장에서는 주어지다 보다는 받다가 편리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주다를 이용해서 받다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수동이 되겠지.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써야지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받는 중이라는데? 받는 중이다가 뭐지? 진행이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시제하고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이 합쳐지는 거지. 자,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에 맞춰가지고 am, is, ing를 써주는 거야. 다시 한번 봐보자. 현재 진행이 뭐라고요? am, is 중에 하나 써주고 이렇게 ing를 써주세요 라고 했었고, 수동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추가되는 거지. 비동사 플러스 pp가 추가된다고요. 그래서 비동사 써주고 be, being, pp 형태를 취하는 거야. 자, 학생들이니까 뭘 써줄까요? are. 그 다음에 being. pp는 뭐라고? given.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give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단데 요게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수업 예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18강의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배웠어. 이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둬야 돼. 특히나 뭘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간접 목적을 앞으로 빼는 경우에 여기 뒤에 이렇게 마치 능동태의 목적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수동을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을 앞으로 빼는 경우는요. 간접 목적 앞에 to나 for나 of를 쓰라고요. 그리고 MBCG 같은 경우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쓰지 않습니다. 라는 거 조심하라고. 알겠지? 그리고 영작할 때도 조심해서 한다는 거. 학생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영작을 하다가 어느 부분이 좀 어려웠어 라고 느끼면 그 부분 밑에 정리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 영작할 때 이런 부분 조심해야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